제가 한 7, 8년 전쯤에 우리 학예 세미나에서 미대 입시에 대한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제가 배우고 느끼고 학생을 통해서 지도하면 한 것들을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18년도부터 경기도 진로진학 지원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과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대를 준비하다, 미대를 준비하다. 미대 입시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미대 입시 그러면 실기만 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수시에서는 실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너희들 학원에 가서 실기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뒤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비실기 전형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공교육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생기부가 많이 간소가 되었지만 또 코로나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특히 교과서 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과 관련된 연계된 활동 같은 것들을 각 교과에서 미술 교과에서 어떻게 적어줄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미술대학교에서 예전에는 표현 위주의 그 실기를 봤다면 이제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생의 생각을 묻는 그런 실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술학원에 가서 어떤 패턴화된 것들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심지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꼭 입시 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또 그 공부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미래 입시의 변화를 잘 알고 공교육에서 잘 준비를 시키고 또 학생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 올해 뽑는 인원을 좀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시에서 64.6%, 정시에서 35.4%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일반계 전형에 비해서는 수시 비중이 조금 낮긴 하지만 미대 입시의 수시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64.6%만 뽑는다면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다 수시 모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수시 모집만 보자면 실기 위주가 58.5%, 그다음에 비실기 위주가 41.5%, 비실기 전형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결국 비실기를 버리게 되고 반쪽 수시에만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실기 전형에 대한 부분도 알고 학교에서 미리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 모집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정시 모집은 거의 80% 정도가 수능 플러스 실기로 가기 때문에 수능 점수에 나온 거에 따라서 자기가 지원할 학교에 실기를 준비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저희가 좀 지역별로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본 이유가 과연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걸 더 비중을 높게 보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비실기 전형의 17.5%가 평균인데요. 서울권의 특히 서류 면접으로 보는 전형은 37.7%입니다. 실기만큼이나 많은 학생들을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경기도 쪽은 22.6%,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9.2%밖에 뽑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서울의 중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뽑는 전형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실기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려버린다면 결국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비실기 전형에 대한 준비를 자세하게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수치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은 이렇게 크게 학생부 위주 전형과 실적 위주 전형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자면 제 강의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전형들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비교과와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올해부터 3개로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통 4개, 대학 자율문화 1개에서 총 4개였는데 올해부터는 공통 2개와 자약 자율문화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또 미술 쪽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것들도 있어서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그런 거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통해서 보겠다는 것은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리고 중요한 전공 적합성, 그리고 사회적 인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보겠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2가지로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성실하게 잘 해왔느냐, 그리고 2번째 전공 적합성, 학생이 가고자 하는 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교과와 비교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선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들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 뽑는 대학들이고요. 많은 대학들, 특히 대학명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만화 애니 쪽의 상위권 대학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애니 하는 친구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도 수능 플러스 면접, 서류 같은 것들로 뽑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까지도 같이 준비된다는 개념으로 평상시 1, 2, 3학년 때, 1, 2학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대학 위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홍익대학교는 빼놓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대학교이지요. 홍익대학교가 작년까지는 3단계 전형으로 뽑았는데요. 올해부터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단계로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뽑고 그 다음에 미술활동 보고서가 들어간 서류를 가지고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봤는데 이번에 1단계와 2단계가 합쳐서 교과 20에 서류 80으로 뽑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홍익대학교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수강관제 시작했을 때는 한 3.5 정도, 3점 중반대 친구들도 1단계 합격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홍익대학교가 한 10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하면서 고착화된 것은 1단계 한 2.0, 2점대 극초반이 아니면 합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어서 홍익대학교의 경쟁률은 평균 7대1 정도, 1배수에서 1단계에서 6배수로 뽑는데 7대1 정도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내신도 제가 생각하기에 서류가 괜찮다면 미술활동 보고서나 생기부가 괜찮다면 3점대 중후반까지도 1단계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린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과 반영 방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미술 관련 교과가 좀 빠졌고요. 국어, 영어와 택일, 수학, 사회, 과학, 택일인데 참 애석하게도 이 수단의 합이 가장 큰 교과가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으로 거의 고착화되어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도 있긴 하지만 또 요즘에 디자인 계열이 굉장히 강사가 뛰면서 수학 교과를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도 중요 대학들은 수학 과목을 거의 자동 반영하거나 수능에서 필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수학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이화여자 대학교 입학수강관하고 지지난달에 저희가 저희 진로진학팀에서 면담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부 서류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학생의 예술 능력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느냐. 단순하게 무엇을 했다, 어떤 과목,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이 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입학사정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화여대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의 표현 능력이라든지 미술적 능력을 좀 상세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좀 바뀌어서 서울대학교가 그전에는 이제 그 수시에서 선발했는데 이번에 정시로 많이 넘겨왔고요. 그 다음 연도에 더 정시로 많이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엄격히 따지면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할 수는 없을 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면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서류를 가지고 또 면접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시에서 수시도 선발을 하지만 수시는 일부 동영아, 서영아, 조소과만 선발을 하고 있고 정시에서 디자인 계통, 학생들이 주로 가고자 하는 디자인 계통을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실기 5배수로 선발을 해서 경쟁률이 거의 뭐 70대 1 정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수능으로 먼저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배수로 거의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한 11대 1, 12대 1 정도로 맞춰졌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능 5배수로 먼저 선발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아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디자인 조형학부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서류를 가지고 뽑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여기 활동 보고서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받은 상장이라든지 학생이 표현한 작품들을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 글은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처음에 갈 때 그 제안서에 넣었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이미 발표된 글이고요. 재작년에 제가 홍익대학교 입학사정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쭉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다양한 미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적 체험의 범위를 넓히고 자신의 미술에 대한 적성과 열정, 소질 등에 나타내어 고등학교 재학생부터 평가를 받는다. 굉장히 선생님들로서 부담스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부터 평가를 받는다. 사실 평가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학생들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면 선생님이 접속을 하셔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평가로 인해서 학생의 당락이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평가를 해주지 않아도 학생의 당락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실 그대로 이 학생의 활동을 보셨는지 뭐 정도, 활동을 잘했는지 정도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 요소이고요. 또 미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물 등을 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미술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깊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자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개인 SNS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관리하는 밴드나 혹은 카페 같은 것들에다가 활동한 일시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소감문 같은 것들을 좀 그때그때 잘 작성해 놓는다면 1학년 때나 2학년 때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학생이 솔직히 3학년 때 미술활동 보고 쓸 때 그 활동명이 무엇이었지? 내가 그때 무슨 역할을 했지? 내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국 활동을 나열하듯이 쓴다거나 아니면 뭐 창의적이었다, 우수했다라고 해서 미사고를 남발하게 되면 결국 미술활동 보고서도 똑같이 그 중복 방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돌려서 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중복이 발생하게 되고 의미 없는 보고서를 쓰게 되면 결국 서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깊이 있는 그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게 되면 교과 5개, 비교과 5개를 쓰게 되어 있는데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합격한 사례가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려면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그런 자료들,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을 적어두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술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 등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면접을 대비해 두고 또 글로 표현하는 것은 미술활동 보고서를 대비해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잘 그리는데 실제로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홍익대학교 한 명을 준비시키는데 면접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결국에는 1차, 2차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포기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신이 그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입학사정관하고 그때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면접까지 가게 되면 준비 시간을 24분을 줘서 문제를 2개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하거나 혹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홍익대학교가 뭐 그림을 그리는 거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24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림의 고퀄리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학생의 생각을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10분간 면접이 진행이 되고 면접을 통해서는 소통, 표현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면접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 있는 도판을 활용한다 그래서 면접 가기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도판에 있는 작품들을 찾아보고 감상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입학처 자료실에 5개년간 면접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까 미리 찾아 들어가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면접 문제를 좀 보자면요. 2020년도 문제인데요. 아래에 제시된 세 작품을 보고 비교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채점 기준이 나와 있고요. 또 2021년도에도 아래 세 작품을 보고 자유롭게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학수상관의 말에 의하면 그림이나 지문을 주고 자유롭게 설명하시오라는 것은 수험생의 수양과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평상시 그 작품을 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인터넷 모바일 화면이나 그 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전시관을 직접 찾아서 그 작품이 나에게 주는 감수성적인 부분도 그때그때 많이 보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글과 그다음에 이미지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그린 것을 면접 시간에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문제이고요. 2021년도 문제도 이렇게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수상관의 말에 의하면 지문이나 그림을 주고 자유롭게 그리고 설명하시오라는 것은 수험생의 생각, 창의성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하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입니다. 단순히 미술교과의 내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영수사과까지도 포함해서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을 중요시 여기고요. 두 번째, 교과 관련, 전공 관련 세특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술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미술 관련 세특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나타내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교과 세특에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비교과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여해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면접 시간에 그 학생의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서 활동 꼭 해야 되고요. 뭐 1학년 학생들이 독서 활동이 기록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생기부 기준이 바뀌어서 독서 활동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독서 활동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발당 종합 의견은 추천사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종합적인 행동 발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학생이 신경 써야 될 건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잘 기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들, 학생들의 입학수상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인데요. 먼저 교과협력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한테 우리 미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라고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교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이긴 하지만 톡톡 콘서트, 수학 독서 경시대회, 물리 부교재 같은 것들 표지 디자인이라든지 포스터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하고 이 학생들의 그 과제특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꼭 적어주세요. 계좌특에다 적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려서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적을 수 있게 해주고요. 뭐 이렇게 간단한 활동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국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활동을 통해서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함양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경비하시는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여사님 캐리커처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솔직히 성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를 열어드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캐릭터를 그리고 이름을 크게 넣어서 우성의 아름다운 얼굴들이라는 그 전시회를 했고요. 저희가 2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뜻과 의미를 설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활동은 동아리 연합활동, 지역사회 연합활동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사랑 동아리랑 같이 유기동물에 관련된 반려동물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지역에 있는 그 애견 호텔 로비에다가 저희가 전시를 하고 같이 이런 것들도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정부 꿈지랑 마을과 함께 꿈을 꾸면 행복하다라고 해서 2015년도서부터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해서 지금 7번째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1년간 프로젝트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리플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내가 사는 마을 안전지도는 경기도 교육감상 옆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요. 심장 제세동기가 있는 위치를 저희가 지도에다가 필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또 리플레이스 만들어서 보건소와 동사무소에다가 배부를 하는 활동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왕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청과 협력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제가 리플릿을 담아 봤는데요. 리플릿을 제가 쭉 실제로 대면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리플릿을 다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드리지 못하는 관계상 제가 리플릿을 이렇게 좀 담아왔고요. 이 리플릿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공유해서 PDF 파일로 스캔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첫 번째 활동서부터 6번째 활동까지 리플릿을 제가 꾸준하게 쭉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활동했던,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큰 그림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희 그 코로나 극복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0 곱하기 120 우드락 큰 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9개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 의왕시청, 사실 보건소 앞에서 하고 싶은데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왕시청에 앞에 가서 저희가 극복 응원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활동들을 꾸준하게 프로젝트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지역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그 꿈의 대학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꿈의 대학 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옆에 아주 행운이게도 그 개원예술대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원예술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그 저희가 개원대학교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뭐 포토그램이라든지 스톱모션 그리고 목공 친환경 뭐 조명 만들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 앞에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제 자그맣게 창의미술 교실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뭐 금속이라든지 뭐 네온 사인 아트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전문가라든지 졸업생 멘토들을 불러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학교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작품을 같이 만들고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 인증을 해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그 1학년 친구들은 교회 봉사활동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장 인증 학교 내 봉사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학생들이 미술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실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미술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적이 되어야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의 성적이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좀 확인해 보고 학생이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공부는 필수다라는 것들을 꼭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대 입시 실기, 입시 미술, 학원에서 하는 입시 미술은 절대 미술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표현력의 생각을 담아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수시 모집 전형이 있는데 과연 나에게 맞는 전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접근해야지
그냥 실기 위주로 가겠다. 혹은 되지도 않는데 학종으로 가겠다. 혹은 친구 따라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 가는 것들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미대 입시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제가 지도를 해보니까요. 자기주도적인 학생,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제가 안내를 해주고 도움을 주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갖고 해야지 너무 학원에만 의존을 해서 가는 친구들은 결국 나중에 굉장히 큰 그 실망을 갖게 되고 결국 미술대 입시를 미술 진로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끝까지 봤습니다. 어, 정말 성공하는 친구들은 좋은 대학 가지 못해도 끝까지 자신의 진로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끝까지 성공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사립학교에 있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니까 미래 입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학원에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교육의 입장일 뿐이고요. 경기교육TV에서 미술대학 입학 전형 이해와 준비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진로진학 지원팀에서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올린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 위주로 해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말랑말랑 감자는 미대 입시를 검색하시면 어느 대학교에서 실기대회 전에 저한테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강의하려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결국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찍어서 공개한 영상이 있긴 한데 작년 자료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미대 입시라든지 아니면 저의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말랑말랑 감자는 미대 입시도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단 리더교사 미술팀이 저희 존재하고 있는데 2022년도 미래 입시 자료집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방학 중에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2부씩 배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학교에서 알아보시면 3학년부나 진로진학부에 가 있을 확률이 큰데요. 한번 받아다가 보시면 저희가 정리한 자료들이 잘 나와 있고요. 또 저희 진학 지원팀에서 미래 입시 설명회라든지 1대1 미래 입시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학교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혹은 학생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